예, 이번 시간에는 문화작품 속에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발단 부분에서는 인물이나 배경을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거기에서 우리 독자들은 각각의 인물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특징인지, 그리고 배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어떤 분위기인지 등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어떤 사건이 전개될지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작가들은 보통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 혹은 어떤 배경, 구체적인 배경 상황 등을 직설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물론 독자들은 깔끔하게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알아차릴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문학의 재미가 없어지죠. 좀 모호한 가운데 좀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추측하거나 예측하고 혹은 좀 앞일을 흥미진진하게 좀 기대하는 것들이 좀 존재하기도 하죠. 그리고 좀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이제 풍성하게 그려보는 것도 문학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재미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직설적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문학작품은 설명하는 기법보다는 보여주는 기법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보여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표현 방법 중에 묘사라고 있죠. 어떤 장면을 그림을 그리듯이 쓰는 걸 묘사라고 하는데, 배경을 설명할 때도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무슨 역사적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떻고 이렇게 막 설명해 주기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사람들의 행동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배경의 장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보여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겠다라고 추측하게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도 그 인물의 행동이나 말 혹은 뭐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겠고 혹은 어떤 지금 심리 상태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독자들은 그냥 편안히 앉아가지고 이런 거구나 하고 이게 먹는 게 아니라 추측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한번 상상하여 그려보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이런 표현, 이런 행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성격일지를 자꾸 추측하고 기대함으로써 바라보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 보여주는 기법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여주기 기법에 등장하는 그 인물의 성격 등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작품 읽어봤죠? 거기에 보면 이제 소년과 소녀가 썸 타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한 시골 마을의 소년이 늘 이제 학교 가다 돌아오는 길이 있죠. 개울가인데 거길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얼굴이 하얀 소녀가 앉아 있죠. 되게 쑥스러워하여 이 소녀는 그 길을 막 소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건너질 못하고 비켜 하면서 건너질 못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해요. 그러다가 소녀가 사라져야지 그때서야 나와서 집에 가는데 너무 불편한 거죠. 너무 불편해가지고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이제 그 개울가에 왔는데 이상하게 그 전엔 늘 있던 소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잘 됐다 하고 소년이 먼저 개울가를 건너다가 갑자기 주저앉아서 개울물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장난을 치죠. 그때 갑자기 소녀가 불쑥하고 등장하니까 소녀는 깜짝 놀라서 막 이렇게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막 뛰어가다가 막 물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런 난리가 나요. 그때 소녀가 뒤에서 이 바보 하면서 조약돌을 던지죠. 그 조약돌을 또 받아요. 또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소녀는 사라지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왔는데 당연히 소녀가 또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소녀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소녀가 나오지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녀는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연애할 때 밀당이라는 거 알죠? 처음에는 늘 그 자리에 있어서 늘 있는 것 같고 귀찮기도 한데 어느 순간 안 보이면 생각나고 걱정되고 그리워지는 거. 그러면서 마음이 키워지고 나중에 나타나면 이제 썸이 시작이 되고 이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 다 알죠? 소녀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소녀가 계속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 소녀를 생각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좀 이렇게 마음을 키워가는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그냥 설명해 주면 참 좋잖아요. 소녀가 나오지 않으니까 소녀는 늘 소녀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키워갔고 결국 좋아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지만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게 돼요. 앞에 뭐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의 가슴 한 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 잡는 것이었다.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주머니 속 조약돌을 누가 던졌죠? 그쵸, 소녀가 던졌죠. 그렇다면 그 조약돌을 주무른다는 것은 누구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소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할 정도로 자주 주무른다는 것은 자주 소녀를 생각한다는 뜻이 돼요.
그렇게 자기의 어떤 소녀를 향한 마음을 키워간다는 것을, 그런 심리 상태를 이렇게 소년의 행동을 묘사하면서 보여주게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보여주기 기법의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예,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기 기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예를 하나 좀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우리가 읽었던 책들 중에 해피 머시기데이라고 있었죠. 그 책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이 책에 보면 주인공이 파울이라는 여자아이고 파울이라는 남자아이를 만나게 돼요. 이 장면은 파울과 파울리나가 맨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을 잠깐 볼게요. 파울은 나를 자꾸만 힐끔거렸다. 하지만 내 얼굴에 시선이 제대로 머문 시간은 아마 4분의 1초도 되지 않았다. 뭐 있잖아, 뭐 그게 뭐 이렇게 돼 있죠. 얼른 말해, 나 바빠. 요 장면이 있는데 그 어디에서도 파울은 성격이 어떻고 파울리는 성격이 어떻고 소개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독자들은 알죠. 파울은 성격이 어떻죠? 네, 그렇죠. 좀 소심하고 말수가 좀 많지 않을 것 같고 좀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이런 성격이라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얼굴에 시선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하고 말도 주저주저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게 되죠. 그에 비해서 파울리나는 어떻죠? 예, 얼른 말해. 나 바빠. 지금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성격이 적극적이고 성격이 급하고 되게 도전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되게 파울과 파울리나의 모습을 이 대화 하나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극화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냥 하나의 장면, 그들의 행동 하나만을 보여줌으로써도 그의 행동이나 그의 성격이나 특징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보여주기 기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자전거 도둑에도 수나미와 이제 주인 영감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들의 행동이라든지 그들의 말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고 앞으로 어떤 사건이 전개될지를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수업 시간에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